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천호역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4일 일요일 저녁 7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저의 홈그라운드인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현재 기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4도였고요. 현재도 저녁 7시 41분 현재도 현재 34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는 36도, 현재는 34도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걸어서 이동하면서 미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세계 주요 국가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자, 제가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많은 나라 상위 6개 국가를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합산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계 랭킹 1위 이탈리아가 58건입니다. 2위 중국이 56건입니다. 3위 독일이 51건입니다. 공동 4위가 프랑스와 스페인이 49건이고요. 6위가 인도 40건이고요. 대한민국은 16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미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몇 건일까요? 24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대부분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그 비중이 문화유산이 더 많고 자연유산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미국은 문화유산보다 자연유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네스코 유산 총 24건 중에 문화유산이 11건, 자연유산이 13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유네스코 유산 총 24건 중에 문화유산이 11건, 자연유산이 12건, 복합유산이 1건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16건 중에 문화유산 14건, 자연유산 2건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문화유산이 자연유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자연유산이 문화유산보다 더 많은데요. 그래서 자연유산이 12건, 문화유산이 11건, 복합유산이 1건, 그래서 총 24건의 유네스코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바뀌어서 잠깐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불 신호 건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 정도 되냐면 영파여고 쪽입니다. 서울시 이곳이 송파구일 것 같아요.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입니다. 영파 여자중학교, 영파 여자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 간판이 보입니다. 자, 간판 보이시죠? 영파 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이제 풍납토성 방향입니다.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24건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거 위주로 발췌를 해가지고 미국의 그 문화유산 3건, 자연유산 4건, 총 7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6도, 현재도 저녁 한 7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현재도 기온이 34도입니다. 걸으니까 등에서 땀이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폭염입니다.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날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국의 문화유산 3건, 자연유산 4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유산은 2호가 지정된 순서인데요. 미국에서 지정된 순서입니다. 문화유산 2호가 먼저 제목부터 쭉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2호가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문화유산 5호가 자유의 여신상, 문화유산 7호가 몬티셀로와 버지니아 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유산은 1호가 세계 최초 국립공원 엘로스톤 국립공원, 3호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7호가 올림픽 국립공원, 9호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먼저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8호선 몽촌이 아니라 강동구청역 지하 보도를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각각 3건과 4건 발췌해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제목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문화유산 2호가 독립기념관, 5호가 문화유산 5호가 자유의 여신상, 문화유산 7호가 몬티셀로와 버지니아 대학교, 자연유산은 1호가 엘로우스톤 국립공원, 3호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7호가 올림픽 국립공원, 9호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제가 오늘 미국의 문화유산 3건, 자연유산은 4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동구청역 3번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숨이 찹니다. 기온이 높아서 그런지 강동구청역 지하보도 통과하는데도 계단을 올랐더니 숨이 찹니다. 자, 먼저 문화유산 2호가 독립기념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은 충남 천안에 있죠. 우리 1919년 3월 1일 3.1절 3.1 독립만세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충남 천안에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독립기념관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충남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듯이 미국은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인디펜던스 홀입니다. 인디펜던스 홀 독립기념관이 있는데요. 자, 그곳은 바로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독립선언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자,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있었고요. 그 장소가 바로 독립기념관, 영어로 인디펜던스 홀입니다. 자, 그 장소는 미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1775년 4월 19일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8년 후인 1783년 9월 1일 독립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고 영국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783년 9월 1일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국제사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자, 그 기간, 미국의 독립전쟁 8년의 그 기간 동안 그 독립기념관에서 미국의 제2차 대륙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역사적인 공간이고, 그 초창기였던 1776년 7월 4일에 바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립선언 그 장소가 바로 독립기념관 인디펜던스 홀입니다. 인디펜던스 홀. 자, 그래서 그곳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던 장소, 그곳이 독립기념관이고 인디펜던스 홀, 미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2호입니다. 2호. 자, 그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유명한 도시인데요. 또 미국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뉴욕, 미국의 경제 수도이자 제1의 도시인 뉴욕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미국 보스턴에서는 학벌 자랑하지 말고, 필라델피아에서는 가문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필라델피아는 명문 가문들이 많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그 말이 생긴 이유는 뉴욕은 미국의 경제 수도이자 제1의 도시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월스트리트가 있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미국 뉴욕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또 미국 보스턴에서는 학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보스턴의 서쪽에 찰스강이 있고, 찰스강의 서쪽에 케임브리지 지역이 있고요. 그곳에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과 MIT가 있기 때문에 미국 보스턴에서는 학벌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가문 자랑하지 마라 라는 말이 생긴 이유는 미국의 건국 초창기에 그곳에서 독립선언을 했었고, 미국의 역사적인 장소 도시이고 미국의 명문가들이 많아서 그곳 필라델피아에서는 가문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현재 수도는 워싱턴 DC인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미국의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였던 건 아닙니다. 원래 미국의 수도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했던 연도이기도 한데요. 그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할 당시에는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주의 남쪽 끝에 있는 뉴욕시가 미국의 초창기 수도였다가 1790년부터 1800년까지 10년 동안은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1801년부터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변천된 이유는, 자, 처음에 미국의 건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할 때 미국의 수도가 뉴욕주 뉴욕시에 있다 보니까 그곳은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었던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인 필라델피아, 그것도 미국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부 사람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미국의 수도를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다 미국의 북부 지역인데 미국의 수도를 북부에 두냐라는 반발이 있어서 수도를 옮긴 게 바로 지금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인데요. 자, 그럼 왜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가 된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북부였던 뉴욕시와 필라델피아시 그쪽이 미국의 수도였던 그 시절에는 남부 지역에서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립지대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해서 미국의 북부에 있는 주 중에서 최남단에 있는 메릴랜드주와 미국의 남부에 있는 주에서 최북단에 있는 주인 버지니아 주에서 토지를 각각 일부 출연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자, 미국 북부 지역에 있는 미국 북부 지역의 주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메릴랜드 주와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주 중에서 가장 북부에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토지를 각각 얼마씩 출연해 가지고 조성된 공간이 동서의 길이 각각 가로 세로 길이 각각 16km 정도 되는 면적의 수도의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자,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있는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가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중립지역으로 남부의 어느 지역도 아니고 북부의 어느 지역도 아니고 중립지역으로 수도를 옮기자 해서 1801년에 그곳 워싱턴 DC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중립지역이다 보니까 50개 주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가 않죠.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요. 수도 워싱턴 DC는 50개 주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 워싱턴 DC의 유래를 또 살펴보면, 자, 워싱턴은 워낙 유명하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이고요. DC라는 것은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자, 디스트릭트라는 것은 특별구역이라는 의미죠. 특별구역. 그 다음에 콜롬비아는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 이런 의미죠. 자,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입니다. 그래서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이다 해서 콜롬비아라고 합니다. 뭐뭐 이하는 뭐뭐의 땅이란 뜻이죠.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 해서 콜롬비아. 또 버지니아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라는 처녀 여왕이 개척한 땅이라 해서 처녀를 영어로 버진, 그 처녀 여왕이었던 독신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개척한 땅이라고 해서 버지니아라고 하죠. 버지니아, 처녀가 개척한 땅, 버지니아라고 하듯이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이다 해서 콜롬비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DC 할 때는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딴 거고요. DC에서 D는 디스트릭트, 특별구역, 콜롬비아는 콜럼부스가 개척한 땅, 이런 의미여서 결국은 수도의 명칭 워싱턴 DC는 콜럼부스 특별구역으로 워싱턴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콜럼부스가 개척한 땅으로서, 콜럼부스가 개척한 땅으로서 50개 주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구역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그러한 특별구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수도의 명칭이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자, 그래서 이제 수도 명칭이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그래서 1801년부터 지금까지
약 222년 동안 미국의 수도가 바로 워싱턴 DC이고 세계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의 수도 변청 과정 중에 초창기에 10년 동안 미국의 수도였던 장소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1790년부터 1800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수도가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였고, 그곳에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 바로 그 독립선언이 있었던 그 날짜를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호가 독립기념관 인디펜던스 홀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미국의 독립선언서, 미국인에게 있어서 독립기념일이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데요. 자,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공동으로 기초했던 5인방이 있습니다. 첫째, 나중에 제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두 번째,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나중에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총 중에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자 아이비리그, 즉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했던 벤저민 플랭클린. 네 번째가 로버트 리빙스턴. 다섯 번째가 로저 셔먼. 이 5명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공동으로 기초한 5인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주도했던 인물은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먼저 문화유산 2호가 바로 독립기념관 인디펜던스 홀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5호가 바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제가 11개월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유람선을 타고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까지 왕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여신상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약 50m 거리에서 유람선 위에서 바라다 보고 기념 촬영도 하고 유튜브 영상 촬영도 했었습니다. 자, 자유의 여신상, 영어로는 Statue of Liberty죠.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 그게 미국의 세계문화유산 5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미국에게 선물한 겁니다. 자, 프랑스가 미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에게 선물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이니까 그로부터 100주년이면 1876년 7월 4일인데요. 그때 프랑스인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프랑스와 미국 간에 친선 도모를 해서 자유의 여신상, 그게 높이가 그게 46m입니다. 46m.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46m인데요. 오른손에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는 모습의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46m입니다. 그 청동으로 만든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의 독립선언 100주년 때 프랑스인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제작해서 미국에게 선물을 했는데요. 미국은 그것을 뉴욕 맨해튼의 남쪽의 허드슨강 안에 있는 리버티 섬에다가 세우게 되는데,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려면 그 동상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이죠. 기단을 쌓아야 되니까 그걸 착공한 게
1876년이고 완공된 게 1886년, 10년 만에 그 기단 공사가 완공이 돼서 그곳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운 연도는 1886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으로부터 110주년이 됐던 연도인 1886년에야 프랑스로부터 선물 받은 자유의 여신상을 리버티 섬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46m, 그 자유의 여신상을 받치고 있는 기단의 높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자유의 여신상 오른손에 들고 있는 횃불 끝까지의 높이는 약 92m 정도가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고 미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5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일화는 그게 오른손은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있고 왼손은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그런 상징이고 5대양 6대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뉴욕 허드슨 강변 맨해튼 남쪽에 있는 리버티 섬을 통과할 때 그곳에 우뚝 세워져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입성을 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건너가지고 미국 뉴욕에 들어서면서 처음 보게 되는 게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인 바로 자유의 여신상을 처음 보게 되는 거죠. 뉴욕에 들어올 때 처음 마주친 기념물이 바로 미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5호인 자유의 여신상 스태튜 오브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미국에 도착했구나 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곳이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가 개최됐던 올림픽공원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평화의 문. 자, 신호 건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는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진 동상이죠, 동상. 그런데 청동이면은 원래 황금색 빛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상이니까 황동색이어야 되죠. 10원짜리 동전 색깔하고 비슷한 황동색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색깔이 스카이 블루 하늘색에 가깝죠.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그곳에 설치된 연도는 1886년에 설치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138년 전에 설치됐죠. 지금부터 138년 전인 1886년에 그곳에 설치가 됐습니다. 동상이니까 원래는 황동색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하늘색 스카이 블루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그건 바로 그곳이 미국의 대서양 연안에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 수도인 뉴욕 허드슨 강변에 리버티 섬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대서양의 바닷바람을 138년 동안 쐬게 된 거죠. 해풍, 바닷바람을 쐬다 보니까 염분이 들어있는 바닷바람을 138년 동안 쐬다 보니까 그게 산화가 된 겁니다. 산화가 돼서 황동색이 하늘색 스카이 블루에 가깝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의 여신상이 하늘색에 가깝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산화가 되다 보니까 보수 공사를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요. 1980년대인가 보수 공사를 할 때 오른손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있는 오른손 그 자유의 횃불 그 부분을 순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순금으로.
그 다음에 왕관 있죠. 자유의 여신의 왕관. 그것은 이제 피레침 같은 게 7개 정도 박혀 있는데요. 그것은 5대양 6대주를 상징하는 그 5대양 6대주로 뭐 7대양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래서 피레침 같은 게 7개가 여왕의 왕관을 장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게 자유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라, 이런 상징성으로 그 피레침 같은 게 왕관에 7개 꼽혀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이 설치된 그곳을 올라가려면 제일 밑에 기단 밑에서 그 발코니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그곳에서부터 왕관이 있는 여왕의 자유의 여신의 그 왕관이 있는 그 꼭대기까지, 즉 전망대까지는, 발코니에서 전망대까지는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요.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당시에 그 이후에 그곳이 범죄단체의 표적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약 한 8년 정도는 그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게 금지된 시기도, 그러한 기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인원을 뭐 200명으로인가 몇 명으로 제한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그 전망대까지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곳을 투어한 날짜가 정확하게는 2023년 9월 1일입니다. 자, 그때 작년 9월 1일이면 지금부터 약 한 11개월 전인데요. 그때 8월 말일 날은 미국의 뉴욕 맨해튼을 야간 투어를 했고, 다음 날인 9월 1일 날은 주간 투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간 투어 할 때는 뭐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1년에 약 1억 3천만 명이 방문한다는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를 야간 투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록펠러 센터도 야간 투어 했고요. 그 다음 날은 9월 1일 날 주간 투어를 하면서 뭐 미국 뉴욕 맨해튼의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를 올라가서 맨해튼의 전경을 조망했고요. 그 다음에 UN 본부도 가고, 그 다음에 그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리버티 섬까지 유람선을 타고 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해튼의 동쪽에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 가서, 덴버라고 하죠. 브루클린의 덴버에 가서 그곳에서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다리, 지금부터 141년 전인 1883년에 강철 케이블로 만든 세계 최초의 현수교인 브루클린 브릿지를 걸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서 기념 촬영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빌딩 바로 옆에 세워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 저층부에도 갔었습니다. 제가 곧 보여드릴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데요.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그게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고,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 다음으로 높은 건물인 거죠. 그게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 그 자리 바로 옆에 세워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그러면 붕괴됐던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섰냐? 그것은 9.11 메모리얼이라 해가지고 초대형 인공폭포가 두 군데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됐던 자리에는 그 희생자분들 총 2,983명을 기리는 그 의미에서
초대형 인공 폭포를 2개를 설치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빌딩 붕괴된 자리에는 그게 911 메모리얼이고요. 그 옆에 건축된 게 초대형 빌딩이 6동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고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번째로 높은, 즉 롯데월드 타워 다음으로 높은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하고 그곳의 저층부를 또 투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대 최초의 도시공원인 1800년대 중반에 조성된 센트럴파크에 가가지고 20분 동안 달리기 하면서 유튜브 영상 촬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순으로 미국 뉴욕 여행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 리버티 섬에 유람선을 타고 왕복을 할 때 맨해튼 남쪽 끝에 있는 항구에서 유람선을 타니까 한 15분 정도 남쪽으로 가니까 허드슨강의 한복판에, 허드슨강 하류죠, 그곳에 리버티 섬이 있고 그곳에 자유의 여신상이 기단 높이가 약 46m, 또 그 위에 자유의 여신상 동상의 높이가 46m 정도, 합하면 92m 정도의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세워져 있었고요. 그 자유의 여신상을 직접 오르진 않고 유람선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면서 영상 촬영도 하고 사진 촬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이 좀 섬세한 배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유람선의 이제 갑판에서 관광객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한쪽 방향에서만 그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면서 기념 촬영 내지는 영상 촬영을 하면 반대 방향의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 4분 정도는 갑판의 오른쪽 방향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또 3, 4분이 지나면 이제 반대로 그 유람선의 왼쪽 갑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배의 방향을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람선 갑판의 오른쪽 방향의 승객들, 또 반대로 왼쪽 방향의 승객들이 각각 영상 촬영과 유튜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도 하고 사진 촬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그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을 배경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맨해튼의 항구로 돌아올 때 한 15분 정도 유람선이 쾌속 질주를 하는데요. 그때 바라본 맨해튼의 풍경이 그야말로 마천루의 숲이었습니다. 마천루의 숲.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으로 갈 때는, 즉 맨해튼 항을 출발해서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으로 갈 때는 그런 감동을 못 느꼈는데,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물론 유람선에서 했는데요. 돌아올 때는 배가 더 빠른 속도로 맨해튼을 향해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바라본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죠. 배가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엄청나게 시원하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배에서 바라본 맨해튼의 전경이 그야말로 마천루의 숲이었습니다. 마천루의 숲이어가지고 바람이 초고층 빌딩들의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장관이었습니다. 야, 이곳이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 맨해튼이구나 라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롯데월드 타워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의 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자,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린 2001년 9월 1일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무역센터 빌딩 그 자리에는 9.11 메모리얼이라 해서 초대형 인공폭포 2개를 설치를 해놨고요. 그 옆에다 6개 동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이 지금 비추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보다 14m가 낮습니다. 14m가 낮은 541m 높이입니다. 자, 이 롯데월드타워가 123층 555m 높이인데요. 그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지금 비추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보다 14m가 낮으니까 541m 높이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는 전 세계 건축물 중에 5번째로 높고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을 제가 비추고 있는데요. 반면에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롯데월드타워 다음 규모죠. 그래서 높이가 세계에서 6번째로 높고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번째로 높은 빌딩이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가 왜 541m일까요? 즉 롯데월드타워보다 14m 낮은데요. 왜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가 541m일까요? 그 퀴즈입니다. 퀴즈. 그리고 참고로 롯데월드타워 꼭대기 555m 높이 지점에서 14m를 내려오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가 바로 롯데월드타워 꼭대기 555m 지점에서 14m 아래로 내려온 지점인 541m 지점에 있는 게 바로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다리 체험료가 약 10만 원 정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름다리 말고 그냥 스카이 전망대 체험료는 3만 원 내외인데요. 그 구름다리 체험료를 포함해서 전망대 체험료는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퀴즈 한번 답을 맞춰 보시죠. 왜 미국 뉴욕 맨해튼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높이가 541m 높이일까요? 퀴즈를 한번 맞춰 보시죠. 자, 제가 걷고 있는 곳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